태풍 마이삭이 경기 북부에도 많은 비를 뿌렸지만 큰 피해는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도민 20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배나 모임을 위해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지만 진단검사 통보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미군기지의 아파트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군기지 개발을 시민 뜻대로 해달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상위법에 상충된다는 이유로 의정부 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의 의정부시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한국기원 경기도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기원 본원의 의정부시 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2일 경기 북부 지역의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연천 일대는 자정부터 강수량만 119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녁 한때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상승하면서 경기도는 하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태풍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태풍 상륙 소식이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발생 초기에 남서진하던 태풍 하이선은 점차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시속 15km 안팎의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7일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경북 고령과 강원 원주, 춘천 등을 거쳐 같은 날 오후 3시쯤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까지 확인된 하이선의 풍속은 초속 35m. 하이선은 북상하면서 점차 위력이 강해져 우리나라에 상륙할 시기에는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강도 역시 달리는 차가 뒤집힐 수 있는 매우 강등급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현재 예상된 경로대로 이동한다면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하게 돼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태풍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후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쭉 북한까지 쭉 이어서 관통하는 형태의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면서 2, 3일 지나면서 서쪽으로 더 튼대거나 동쪽으로 더 튼대거나 이런 그 방향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태풍 바비와 2일 태풍 마이삭에 이어 이번 하이선까지 불과 2주 사이에 태풍 3개가 연달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처음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형사 고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경기도의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한은 지난달 30일 이후 나흘 만입니다. 고발 대상자는 지난달 7일 이후 예배나 소모임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도 진단검사를 거부한 20명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관련 명단을 받은 뒤 문자와 유선 전화로 진단검사를 통보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이제 교족부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본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명단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시군에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안내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1차적으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진단검사 받지 않으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는 20명 외에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도민 가운데 문자나 유선 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를 했음에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도 추가적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단순 방문한 도민 가운데 진단 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받지 않은 사람도 조만간 고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방역 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으며 검토가 끝나면 고발과 함께 방역 비용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미군 기지가 있던 자리에 만든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된 일, 저희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의정부에선 이 일을 계기로 미군 기지 개발을 시민 뜻대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0,000명 넘는 주민들이 나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미군 기지 개발 과정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달라.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만든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미군 기지 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의정부 시민 12,000여 명이 이 조례안에 동의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등에 업고 지난해 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뜻을 모으면 지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의 법규상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정부 시의회가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참석 의원 5명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시민의 뜻 무시하는 시의회를 규탄한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의 이 부결 상황은 시민들의 의미, 시민들의 뜻 이런 것들이 무시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주민 참여 조례라고 하는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반대한 이유는 뭘까? 상위법에 상충되는 거를 뻔히 알면서 우리도 입법기관인데 맞지 않는 조례를 입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는 미군기지 개발 심의 의결권을 시민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지난 2011년 조례를 제정해 구성한 미군기지 개발 시민참여위원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 역시 자문 역할만 할 뿐 의결권은 여전히 행안부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국기원의 의정부시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한국기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새 기관이 한국기원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바둑 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기원은 본원을 의정부시로 이전해 각종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둑 경기장은 호원동 일대에 들어서며 2022년 5월에 착공됩니다. 양주와 의정부 지역에 38,000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양주 회천에 18,000가구, 광석과 옥정에 각각 8,000가구 등 양주 지역에 34,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정부 우정지구에 8,000가구, 김포, 마송과 양곡에 6,000 가구 등 경기 북부 지역에 3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경기 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는 3만 9천 가구로 계획돼 있습니다. 동두천시 생현동에 사는 80대 A씨와 A씨의 부인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지난 1일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A씨 부인 역시 2일 오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동거 가족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부부는 포천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보건당국은 이동 동선 확인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일 0시 기준 3,477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모두 83명으로 늘었으며 1,205명이 격리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와 용인시가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부천시, 평택시와 수원시에서는 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2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병원의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 25개가 모두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가운데 증상이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기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 환자 발생이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령 확진자 급증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는 중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중환자 시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가 3,100억여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올해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1조 5,800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 사업 418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 중 90%는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또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 80억 원, 호원 원도봉체육센터 건립비용 10억 원 등도 반영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둔 만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고민이 됐는데요. 여러 곳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된 지 어느덧 한 달인데요. 의정부시 뉴딜 특화 사업과 연계해 근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17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참여 인원이 3천여 명에 이르는 만큼 사업 규모 또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천시는 2020 비대면 온라인 채용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위축된 구직자, 구인 기업의 취업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채용에 대비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새로운 채용 방식에 어려움 없이 구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경영, 고용 등 운전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건데요. 코로나19 피해에도 1년 이상 고용 유지 또는 확대를 약속한 기업에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지원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한 무등록 환경 전문 공사업체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556개소를 수사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등록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한 사례가 26건, 환경 전문 공사업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2건,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배출한 사례가 10건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거센 바람과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금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한낮에는 27도 나타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괌 북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거센 태풍이 연이어 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강과 대비 계속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